그 4차함수 극값 조건이고요. 3차랑 그냥 풀이 방식은 똑같은데 3차 같은 경우는 사실 케이스가 3개밖에 없었잖아. 1번, 2번, 3번밖에 없었고 극값을 가질 조건, 나머지가 이제 가지지 않을 조건이었어. 가질 조건은 개형이 이렇게 되고 안 가질 조건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접선결과 여기가 0인 거고 얘는 접선결과 여기가 양수인 거죠. 그죠? 얘는 극값을 갖는 거고 나머지 두 개가 극값 가지지 않을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풀 때 이런 3차가 이런 개형이 나오려면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두 개여야 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풀었고 그것의 반대인 거를 안 된다 해서 풀었죠. 그래서 판별식이 0 이하다를 풀었는데 4차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 결정돼서 풀기가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조금 더 케이스를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으로 보통 풀어요. 무슨 얘기냐면 극값을 가지지 않을 조건을 풀 때는 극값을 가질 조건을 푼 다음에 여집합을 취해줘요. 반대. 왜냐면 부정이니까 얘랑 얘가 부정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무슨 조건을 무조건 풀게 된다? 극값을 가질 조건만 풀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은 최고차 계수도 봐야 되긴 봐야 돼요. 알겠죠? 그냥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다고 치면은 4차는 미분하면은 도함수가 3차이기 때문에 3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에 따라서 4차 개형이 달라졌지. 그지? 그래서 케이스를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를 먼저 보고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를 말하는 거겠지. 두 번째. 같은 개형일 때 x축의 위치를 조금 더 다르게 잡아서 이런 느낌으로 한번 x축 위치를 잡아보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이야. 알겠지? 좀 키워줘. 자, 첫 번째. 보고 있는 게 f 프라임입니다. 됐죠? 프라임이 x축과 세실근을 가질 때야. 세실근을 가질 때. 세실근을 가질 때는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 맞죠? 그래서 감소하다가 자 접선기울기 0되고 다시 증가 하다가 접선기울기 0되고 다시 감소하다가 접선기울기 0되고 다시 증가한다. 이런 그래프가 개형이 그려집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려지는 타입은 극값을 두 개 다 가져요. 이게 극소가 되고요. 얘가 극소가 되고 이 부분이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갖는 거 맞지? 근데 이 개형을 보게 되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 기준 나눠놓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접선기울기가 다시 0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개형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왼쪽과 차이점은 뭐냐면 극값 중에 극소는 존재하는데 뭐가 존재하지 않아? 극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극대값은 없어요. 그래서 차이점을 이렇게 인지를 하는데 최고차가 0보다 클 때는 최고차가 0보다 큰 상황에서는 극대값의 유무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극대가 얘는 존재하는 거고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차인데 4차 함수인데 최고차가 만약에 양수야. 0보다 커 이런 상황이야. 근데 문제 조건이 이 4차가 극대값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을 줬어. 뭘 풀어야 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프라임 x는 0이 몇 실근을 갖는다.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프라임은 0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를 풀어야 돼. 그렇지. 세 실근을 갖는다를 푸셔야 돼. 됐죠? 세 실근을 갖는다를 푸셔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는 어떻게 푸냐? 같은 상황이야. 4차인데 자 최고차가 양수야. 이번에는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풀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 요걸 푼다라고 쳤을 때 우리는 똑같이 존재한다를 풀어요. 존재한다를 푼 다음에 세 실근을 갖는 경우를 푼 다음에 그것을 부정합니다. 됐죠? 여집합으로 푸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인데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를 풀 때는 1번의 부정으로 풉니다. 자, 이것의 부정. 범위가 나온다고 치면 여집합. 반대. 이렇게 푼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문제 볼까? 참고로 최고차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증감이 바뀌기 때문에 잘 봐야 돼. 자, 증감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프 배형상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 이런 그래프 그려져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극대가 두 개가 되는 거고 극소가 되거든. 그럼 이때는 뭐의 유무로 바뀌냐면 극소의 유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죠? 그래서 최고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도 잘 하셔야 돼요. 됐지? 최고차가 양수일 때는 극대에 대한 조건을 줄 거고 최고차가 음수일 때는 극소에 대한 조건을 줄 거라는 뜻이야. 됐지? 그래서 어찌됐건 뭐가 중요하다? 극대가 존재하는 상황이 중요한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는 존재하는 걸 푼 다음에 얘를 여집합 취한다. 이렇게 가는 거야. 됐죠? 문제 볼게요. 임하진 빨리 일어나. 거기 봐봐. 최고차 지금 양수야, 음수야? 최고차 음수죠? 오케이.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극소값을 각도로 그려. 그지? 마찬가지로 극소값을 각도로. 자, 음수일 때는 극소의 존재 유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프라임이. 자, 문제는 589번이에요. F 프라임이 는0 했을 때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를 풀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미분 바로 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됐어요? 지금 보면은 4로 묶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4로 묶겠습니다. 마이너스 4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4x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묶어주면 안쪽의 식이 x제곱 빼기 3x 빼기 a 이렇게 되죠.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된다요. 서로 다른 세실근. 알겠지? 그러면 이미 얘 는영 처리를 했을 때 얘 여기로부터 x는 0이 이제 확정이 되고요. 이제 이 2차식을 풀었을 때 두 실근을 갖는다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판별식으로 접근한다고 치면 얘가 정확하게는 이런 표현이에요. 얘가 만약에 a가 0이면 x 값 중에 뭐가 나오게 돼? 0이 나오게 되지. 그럼 0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중근 이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는 자, 얘가 두 실근을 갖는 건 맞는데 0이 아닌 두 실근을 갖는다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0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다를 풀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됐지?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거. 그래서 자,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a 값이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다. 이런 범위를 얻게 되는 거라서 자, 이 범위 안에 고려했을 때 또 a 값은 일단은 지금 극소를 갖게 됩니다. a가 0이 되면 또 안 되죠. a가 0이 되지 않는다. 0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 값은 되지 않는다 조건도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됐죠? 그러면은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둘 다 만족하는 경우를 따지면 자, 수직선 상황에서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커야 되는데 0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빵꾸가 이렇게 뿅 난다는 거지. 이 범위 안에 없는 걸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몇 번이나 할까요? 될 수 있는 거 찾는 거야. 이 범위 안에 있는 거 뭘까요? 마이너스 2가 이 범위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답이 5번인 것 같아요. 별건 아니죠? 별건 아닌데 결국에는 어떤 것 같아? 풀어야 되는 건 얘인데 이 문장을 풀어야 되는 건데 이 문장을 푸는 과정은 결국에 하나의 인수를 묶어난 다음에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을 해석하는 문제로 좀 바뀌게 됩니다. 자, 아래 16번도 볼게요. 자, 4차 함수가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지. 이거는 유형 15번의 반대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극값을 가질 조건을 풉니다. 알겠죠? 자,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렇지만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을 푼다고 우리는. 알겠지? 자, 구해볼게요. fx 주어진 거 확인하시고 자, 예를 보겠습니다. 극대값을 갖도록이니까 마찬가지로 프라임을 대괄했을 때 이렇게 되죠.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를 일단 풀어야 돼요. 알겠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를 갖다가 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 보이니까 2로 일단 묶어서 생각하는 게 좋아 보이고, 묶어볼게. x 세제곱 플러스 a-1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 a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를 풀어야 돼. 얘가 이것이 0 된다일 때,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우리 조립제법 쓴다고 쳤을 때 1 마이너스 2인가요? 1 넣으면 되죠. 1 여기다 x값 1 넣으면은 조립제법 될 것 같죠. 그래서 1, 0,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까지 조립제법을 써서 1 될 것 같습니다. 1 집어넣으면 0 되거든요. 지금 1, a 딱 되죠.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얘는 x 마이너스 1 인수 하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여기까지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차가 앞에 2가 붙어있죠. 여기까지 됐나?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푸냐?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 부분, 얘가 0 되는 근 중에서 이게 아닌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갖는다. 이걸 풀어야 돼요. x가, 그러니까 근으로서 1이 근이 되지 않으려면 1 넣었을 때 0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a 값은 마이너스 2를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판별식 마찬가지로 부실근을 푼다. 판별식을 갖다가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 이걸 갖다 풀어야 돼요. 이거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극값을 가질 조건을 이제 보게 되면요. 수직선 상황에서 a가 4분의 1보다 작다. 이런 상황이고 a는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 이렇게거든요. 이 범위거든요. 지금 이 범위 구한 거는 극대가 존재할 조건을 푼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극대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잖아. 이것의 무슨 집합일까? 여집합이 정답이야. 이것의 여집합은 어떻게 잡힐까요? 빵꾸낙한 건 채워지겠죠. 정답은 일단 마이너스 2인 것 같아요. 최소값이니까요. 그죠? 빵꾸낙한 건 채워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반대로 이렇게 이게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 되고 그 다음에 a는 4분의 1 이상이다. 이 조건이 얘의 여집합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는다. 정답은 1번이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대충 느낌 오지? 한 장 더 넘기. 유형식 7번 여기 진짜 간만에 좀 쉬운 부분입니다. 유형식 7번은 간만에 좀 쉬운 부분이고 그 최대 최소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냥 최대값 구하고 최소값 구하고 이런 것들. 가볍게 한번 보죠. 함수함수 그냥 fx 준 거 그냥 갖다 풀면 돼서 594번 구간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최소 이 구간에서 최대값 얼마고 최소값 얼마야? 그러려면 fx를 그릴 수 있어야 돼. 그치? 그래서 fx를 그려보면 fx를 그린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증가함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도함수를 구해서 도 파악하고 증가함수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미분할게요. 바로 이렇게 되겠네. 미분하면
12x로 묶이게 돼요. 12x로 묶이게 되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인수분해 딱 이쁘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필요 없어. 우리는 도함수 개형만 그냥 그려놓고 도함수로부터 원함수 개형만 파악하면 됩니다. 됐죠? 자,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가 3개가 나왔는데 0, 1, 3이야. 0, 1, 3.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예요. 개형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면 돼? 도함수 개형은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f 프라임 x. 됐지? 자 그러면 부호 파악하면 자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럼 마찬가지 자 얘 기준으로 뚝뚝뚝 끊어서 나눠주시고 얘 여기 증감 맞춰서 4차함수 fx의 개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지금 주황 색깔로 그린 게 4차함수 fx. 자 범위가 얘로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는 게 아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어디부터예요?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왼쪽에 있겠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고려한다? 4까지만 고려한다. 근데 여기가 3이거든요. 4는 오른쪽에 있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은 뭐냐면 얘가 클지 얘가 클지는 몰라요. 알겠죠? 저희가 대충 이제 대충 잡은 거라서 저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개형만 보고 그냥 그 딱 잡은 거라서 이게 더 위에 올라와 있을지 이게 더 위에 올라와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고 이거는 값으로 체크를 직접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 부분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대값의 후보를 찾으면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최대값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마이너스 1의 위치를 얘보다 왼쪽으로 잡은 거지 실제로 이게 여기부터 출발할지 여기부터 출발할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값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값을 구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값을 구해봐야 된다. 극대를 조사하는 이유는요. 이 양쪽 끝점이 이 극대보다 아래쪽에 위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극대를 조사해야 됩니다. 됐죠? 자, 최소는 누가 봐도 어디서 최소야? 그렇지, 여기 두 번째 극소값 위치에서 최소값을 무조건 갖게 되죠. 따라서 일단 첫 번째로 자, 후보들 다 뽑겠습니다. f의 마이너스 1 값을 3 플러스 16 플러스 18 마이너스 2로부터 7 그러니까 35 f의 4값은 계산 엄청 복잡하다. 계산하시고 근데 그 느낌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게 4를 집어넣으면 봐봐 4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4가 들어가면서 뭔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을까요? 값이? 이미 마이너스 1 값을 체크했을 때 얘가 최대 같다는 느낌이 들어. 35가 나왔거든. 근데 여기다가 4 값을 집어넣는 순간 너무나도 많은 값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계산하셔야 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 3에서 극소였잖아요. 극소이자 최소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F3 값을 따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F3 값. F의 3 값을 계산을 해주면 최소값 나옵니다. 자, 계산하면 이건 그냥 계산이야. 넣고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9. 현재 문제에서는 얘가 최대값, 이 부분이 최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림에서 상황은 실제로는 제가 이렇게 그린 게 잘못 그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 마이너스의 위치가 여기였다는 거거든요.
넘길게. 그냥 결론적으로는 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이걸 이제 보라는 거죠. 제가 자 넘길게요. 자 유형 18번. 유형 18번. 자 600번. 명사 구간에서 다음에 값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0이다. 자, 그럴 때 K 구해줄래? 약간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똑같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냥 그래프를 그려주면 돼요.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도함수의 그래프를 찾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함수는 자, 능력 처리를 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위치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27 마이너스 4x 제곱 빼기 27 제가 제대로 적은 거 맞나요? 플러스 x제곱은 9를 푸는 거라서 x는 일단 풀마 3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위로 블록인데 x축과의 교점의 위치가 3 마삼하고 3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y축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대칭적으로. 그래서 부호 파악해 주시면 감소, 증가, 감소. 따라서 쭉 내려서 원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려준다. 감소, 증가, 감소. 위에 보고 있는 게 F', 밑에 그래프가 fx. 밑에 fx는 x축의 위치를 일부러 결정 안 한 겁니다. 필요도 없고. 자, 된 것 같고, 그 y축의 위치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 변곡점. 여기 변곡점이죠. 범위값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면 0부터 4까지예요. 0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3이거든요. 3, 여기가 0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범위는 0부터 쭉 가서 3 지나고 4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4일지는 결정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4일지 여기가 4일지 아직 몰라요. 알겠지? 됐죠? 이 정도 잡을게요. 4. 이 부분에서 자, 최대값, 최소값. 자, 최대값은 누가 봐도 여기 극대 부분이 최대인 것 같습니다. F3값. F3값 계산하셔야 되고 F3값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81 플러스 K. 그 다음에 자 최소값은 사실 잘 봐.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비율을 알려드린 이유가요. 그 우리가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이 이미 아이덴티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렇게 박스권, 자 변곡점, 극대, 변곡, 극소, 그리고 교점 이렇게 나누면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지? 1대 1대 1이라고 그랬지. 여기 다 길이가 같단 말이에요. 생각해봤을 때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여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오케이? 극대 부분이 3이야. 그러면 여기 한 칸 길이가 지금 세 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칸으로 갈 때 여기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6이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4, 우리가 원하는 건 4의 위치잖아. 어느 정도? 3, 4, 4, 5, 6이잖아. 여기라는 거죠. 그렇죠. 비율상. 그렇죠.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빠르게 어디가 최대고 어디가 최소인지를 조금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은 최대는 구했고요. 최소는 0일 때가 최소인 것 같습니다. F0. 자, F에다 0 집어넣으면 K. 이게 최소값이겠죠.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50이다를 풀면 돼. 두 개를 더한 게 50이다. 그러면 2K 27 빼면 얼마 나오냐? 자, 54 플러스 54. 그러면 2K 값이 마이너스 4, K가 마이너스 2. 정답이 마이너스 2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기다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에요. 그죠? 도함수로부터 도호 파악해서 증가함수 반영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해당 구간 딱 끼워 넣고 값을 조금 도출해본다. 연습 많이 필요한 부분. 자, 19번. y는 x제곱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3,0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다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하는 문제고, 그래도 비교적 쉬운 함수를 줬기 때문에 x제곱을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가야 돼요. 이런 상태고, 3,0은 그냥 위치를 요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거 오른쪽으로 가서 요 정도. 여기가 3,0. 자,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 최소를 찾고 싶다. 아이디어가 뭘까? 아이디어는 원입니다. 원.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떠올려. 이해됐어? 그 원을 떠올렸을 때 이 노란색 지금 원이 x제곱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만나죠. 그럼 교점 안 생기잖아. 그치? 반지름을 조금 길게 만들어.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관심 있는 건 언제일까? 접할 때. 오케이. 접할 때. 누가 최소값이죠? 이게 최소값입니다. 돼요? 이게 3,0과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최소값입니다. 거리 최소. 그러겠지? 그래서 이 지점이 지금 P로 잡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렇죠? 구하는 건 뭘까요? 그 거리의 값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치? 거리 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뭐 아이디어는 이건데 풀어내야 되는 건 결국 식이야. 그냥 자, 점피를 자 t, t 제곱이라고 놓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그냥 여기 알파벳 없지. 그냥 a라고 놓을게. 우리는 뭐의 최소를 찾는다? 이것의 최소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결국 점과 점 사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점점거리 공식을 갖다 이용해서 일단 표현을 한다. 자, t 여기 그냥 쓸게. 빨간색으로 쓸게. t-3 제곱 더하기 t 제곱의 제곱이기 때문에 4제곱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자, 이것의 최소. 자, 이것의 최소를 갖다가 찾는 것은 루트 안쪽이 최소면 돼요. 그러니까 몇 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돼. 그렇지. 여기가 2차가 된 이 안쪽이 2차면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안쪽이 4차면 4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차, 4차가 들어가는 경우가 미적분 원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의 최소를 찾는다. 그럼 얘를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 안쪽에 이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요식, 요거를 ft라고 놉니다. ft라는 함수라고 잡고 돌면 안 돼. 좀 쓰면서 따라와봐. 그냥 써. 막 써 그냥. 가만히 그냥 구경하면 당연히 졸렸죠. 그 ft를 이쪽 부분은 전개할게요 그냥. 그래서 ft는 내 가수 중에 FT 아일랜드 알아?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얘기를 했네요. 요즘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가수들 너무 위험한 말을 그냥 소박해? 알지? 요즘 가수들 아이돌밖에 없잖아. 그치? 맞지? 좋아하는 가수 있어? 박도윤. 어떤 가수를 좋아해? 없어요. 없어? 야, 너는 진짜 인생 진짜 힘들어져. 너 음악 안 들어? 거의 안 들어?
이제 수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너? 인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희노애락이 다 필요합니다. 희노애락.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음악 안 들어? 어떻게 음악을 안 듣고 살 수 있지?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몽이자. 평소에 음악 아예 안 들어? 아예 안 듣진 않아? 아우씨. 뭐 들어? 침 나와. 아무거나 들어? 이마진. 최근에 들은 음악 제목 뭐야? 누구 음악 들었어? 팀? 팀? 내가 아는 팀 맞아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그 노래 그 사람을 알아? 좋아? 제목이 뭐였어? 뭐라고? 다시 뭘 좀 아는 사랑한 만큼? 너 발라드 축이구나. 맞아? 그래요. 음악 들으면서 살아야지. 쌤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저요? 저 애국가. 와 역시 애국자. 그냥 애국가 아니고요. 그 가수 소양이 부른 애국가. 저도 약간 발라드 중이라 저 찌질이 노래밖에 안 들어요. 막 지하 한 잔 했어요. 찌질이 노래. 돌아와 저 이런 거. 뭔지 알지?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대충 이런 내용들.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미분합니다. 그래프 그려야 돼서 미분하는 거예요. 너네 그 미분 딱 배우고 나서 무지성으로 그냥 프라임 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무지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하는 거야. 필요해서. 나 그래프 그리고 싶으니까 미분하는 거야. 4t 세 이렇게 되는 거 같아.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찌됐건 능력을 무조건 풀어주셔야 돼요. 능력. 인수분해 되는 것 같아. 지금. 조립제법 쓸게. 마이너스 1 되는 것 같거든요.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보이시죠? 1 되는 것 같아서 1로 그냥 시도를 하는 거고 4 그러면 자 이게 인수분해가 t-1 하나 되고 4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얘는 2로 앞으로 또 빼보면 좋을 것 같은데 허근 갖는 것 같네. 얘 허근인 것 같네요. 지금 이쪽에. 뭐 틀린 거 있나? 없지. 허근인 것 같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얘 지금 판별을 그냥 바로 체크해봤는데 얘 능력 풀면 허근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근이 뭐밖에 없는 거지. 1밖에 없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실근이 1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가 허근이라는 뜻이잖아. 3차 함수, 그러니까 f't의 개형을 갖다가 고려했을 때 두 개 중에 하나야. 그 두 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이 허근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실근의 위치만 알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랬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가야 되나? 이게 위치 여기 x축이 만약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치면 여기가 1이 되고 이쪽이 허근이 되는 거고 x축은 안 만나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되냐고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어요. 전 몰라요. 알겠죠? 근데 어쨌든 x축과 교점이 하나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건 프라임이잖니. 그치?
중요한 건 증가 감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차피 플러스 무슨 얘기지? 이 4차 함수는 뭔가 감소하다가 1이라는 지점에서 다시 오른쪽에선 증가해. 증가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증가하고 이 왼쪽에서는 계속 감소.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최소는 어디서 가죠? 개형을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어디서 최소값을 갖는다. 1일 때, t가 1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건 명확해. 그지? 그리고 이런 만약에 왼쪽이나 오른쪽 형태의 둘 다는 실제로 4차 함수를 그려보면 만약에 오른쪽인 경우다. 그럼 얘 기준으로 감소하다가 여기가 극소야. 알겠지? 극소 갖고 증가하다가 접선기울기 양수 다시 증가.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일 때가 최소값을 갖는 건 명확해요. 근데 이게 왼쪽 상황이든 오른쪽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 알겠지? 따라서 F1 값이 t가 1일 때가 최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1 넣는 게 최소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 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 정답은 여기다 t 값에 1을 넣는 거니까 자 루트 1 넣으면 4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2번입니다. 2번 정답 2번. 넘깁시다. 자, 한 장 넘기면 뒤에 이제 길이 쪽으로 갔고요. 길이 쪽 체크하실 때 제가 점점거리 공식 한번 썼어요. 도형의 공식 쪽에. 자, 넓이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607번. 그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최대. 그 함수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요. 풀마 2에서 위치하는 것 같아요. y는 4고요. 이런 느낌. 여기 4, 마이너스 2인 것 같아. 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내접하는 사각형, 직사각형 넓이 최대. 직사각형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많겠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진짜 많겠죠. 이것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걸 찾는 거래. 문제 이해했어요? 왠지 근데 사틀기하 평균 때문에 정사각형 때가 정답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풀어볼게요. 일단은 그 미지수를 잡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보통은 대칭성이 있는 케이스의 경우 봐봐 칠번 봐봐 이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함수는 대칭성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길이가 같다라는 걸 거의 무조건 이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2차 함수 소재가 나오면. 그러면 뭐 딴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x 좌표를 놓는 것으로부터 출발이야. 여기가 a다 이렇게 놓고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 너 y 좌표는 어떻게 잡혀? 함수식에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4-a 제곱으로 y 좌표가 잡히겠죠? 됐지? 그거 자체가 길이가 되고요. 여기 세로 길이 4-a 제곱이라는 게 세로 길이가 되고, 가로 길이는 이 한 칸을 a라고 잡았으니까 몇 a가 가로 길이야? 2a가 가로 길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a.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 넓이 s라고 합시다. 넓이 s는 가로 세로를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2a에 4-a 제곱을 곱하면 몇 차가 나와? 3차가 나와. 너는 이 3차 함수일 때의 최소를 찾아야 되는 거야. 전개합니다. 8a-2a 제곱 미분합니다. 이걸 s라고 놓지 말고 그냥 fa라고 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a에 대한 식이니까 fa고 자 미분해서 f'a를 구할게. 그래프 그리고 싶어서 8-6a 제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 물론 2차 함수가 나오고요. 이렇게 능력을 풀게 되면 3분의 4,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가 나와서 풀만 능력 풀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위치인 거죠. 어쨌든 y축은 가운데 쭉 끼게 돼 있고 5파 감소 증가 감소
그러면 요 시점에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잘못 그렸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 이렇게. 근데 선생님 그 이제 A 이게 지금 A축이잖아요. A의 범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A는 일단 여기 X좌표를 A라고 잡아놨기 때문에 0보다는 큰 것 같아요. 0보다는 큰 것 같고, 그지? 맞아? 그 대신에 봐봐. 이게 몇을 넘을 수 없을까? 이게 몇을 넘을 수 없다. 이 값이. 그치? 이 세로 길이가 여기가 A로 잡혔을 때 이 세로 길이가 얘인데 얘가 4를 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어찌됐건 A가 어떻다? 0보다 크다라는 거고, 얘도 지금 위치를 잘 보시면요, A가 2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누구보다는 작아야 돼. 그래서 A 범위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가요, 정확하게 루트 3분의 2고, 얘는 3분의 2 루트 3이거든. 얘는 3분의 루트 12가 되고요. 그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야? 얘 오른쪽에 2가 있어가 중요한 거야. 이 녀석의 오른쪽에 2가 있어가 중요한 거야.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범위는 0부터 여기부터 빵꾸 여기 0 안 들어가요. 지금 쭉 가서 어디까지냐? 2까지 갑니다. 2까지 쭉 가서 2까지. 여기 위치가 현재 2. 그럼 너는 어디일 때가 누가 봐도 최대인 거야? 최대 구하는 거 맞죠? 넓이가 최대. 언제가 넓이가 최대지? A 값이 이때 루트 3분의 2가 될 때가 여기 최대를 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F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대입한다. 그게 정답이다 라는 거고, 자, 정답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F에 루트 3분의 2가 정답인데, 계산할 때는 뭐 아무거나 쓰세요. 네, 2 곱하기 루트 3분의 2 곱하기 4. 이거 제곱하면 3분의 4라서 4 빼기 3분의 4입니다. 4 빼기 3분의 4는 3분의 8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3분의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뭐 어디로 가든 계산이 좀 짜증나는 4, 8, 30. 약분도 안 되고 3루트 3분의 30입니다. 루트 3 곱하시면 9분의 32 루트 4 이렇게 이게 최대값 나오긴 하네요. 계산이 5번인 거 4번인 거 맞죠? 4번. 잘 보여놓고 정답을 5번으로 지금 4번 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때? 별로 어렵진 않지. 자, 다음 거 가죠. 부피 똑같아요. 그냥 10을 세웠는데 몇 차가 나왔다. 3차, 4차 나왔다 이거야. 알겠지? 자,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2인 원뿔. 원뿔입니다. 원뿔. 생긴 것도 못생긴 주제에 이렇게 생겼겠죠? 원뿔. 자, 근데 밑면의 반지름이 6이래. 그리고 높이가 12래. 자, 여기가 6이고요. 자, 이렇게 내렸을 때 요 길이가 12인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부피 최대. 원기둥 부피 최대. 근데 생각을 해보면, 야, 원기둥, 여기에 내접하는 원기둥이 얼마나 많겠어. 그치? 예를 들어서 내가 원기둥의 반지름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생긴 원기둥을 고려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원기둥의 반지름을 조금 크게 잡으면 이렇게 생긴 원기둥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나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원기둥 부피의 최대가 얼마야? 부피식이 또 필요한 거지. 부피식이 필요한 거라서 일단은 우리가 자, 고려해야 되는 거는 반지름을 놓는 거를 조금 잘 하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달분 무조건 쓰셔야 되겠네요. 여기. 자, 여기 볼게요. 요 빨간색을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이 직각 삼각형을 살펴본다. 알겠지? 자,
자, 직각 삼각형을 이제 살펴본다. 자,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12예요. 미지수로 잡는 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할까요? 미지수는 당연히 뭐가 바뀌는 거냐면 원기둥의 여기 반지름 길이를 미지수라고 주셔야 돼요. 어디가 이제 그러니까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일 때가 최대일까를 고민하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뭐 어디 위치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를 R로 두고 출발을 하자는 거죠, 제 말은. R로 두고 출발을 하자는 거고 지금 삼각형의 닮음을 위해서 흰색 직각삼각형과 빨간색 직각삼각형이 직각 닮음이기 때문에 밑변 높이 비율이 1대2라서요. 여기 안쪽을 반지름 밑에를 R로 잡으면 여기가 2R이 되는 겁니다. 1대2. 여기가 2R이 되는 거고 원기둥은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필요한 건 높이 값이지. 이 위쪽 길이가 2R이기 때문에 높이를 잡을 때는 12-2R로 가셔야 돼요. 얘가 높이 값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원기둥 부피식을 세워볼게. 자, 부피 V는 R에 대한 식이니까 VR이라고 하겠습니다. VR. 제가 이제 이 얘기한 적 있나? 나중에 근데 모든 수업을 VR로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집에서 딱 일어났는데 지각이야 이런 말이 없죠. 딱 옆에 VR 딱 두고 있다가 딱 시계 딱 봤는데 수업 시간 딱 됐어. 그럼 바로 써. 그럼 출석 빵 되는 거예요. 가상 공간이죠. 여기 지금 가상 공간이지. 아픔을 느낄 수 있어 없어? 없어서 막 때려. 이렇게. 너 과제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렇게. 자, 그래서 는 밑넓이가 파이 r 제곱이지. 곱하기 높이니까요. 높이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높이가 12-2R이다. 전개해주면 12파이 R 제곱 빼기 2파이 R 세제곱. R에 대한 몇 차식? 3차식 나옵니다. 3차는 좀 풀어야 되겠네. 미분합니다. V 프라임 R은 미분하면 2가 내려와서 24파이가 되고요. 24파이 R 3 내려와서 마이너스 6파이 R 제곱. 얘가 2차식.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6파이이기 때문에 음수입니다. 음수 현재. 그래서 위로 볼록이고요. x축과의 위치는 능력을 풀면 돼. 능력을 갖다가 풀면 결국엔 6파이 r제곱이 24파이 6파이 r로 묶어요. 4 빼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교점 위치가 결정된 거죠. 0하고 4에서 0, 4 0하고 4에서 x축 V 프라임의 R 그래프가 그려져.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러면 원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되겠죠. 이게 현재 VR. 아래 범위는 아시다시피 반지름이기 때문에 0초가 6 넘어갈 수 없습니다. 0초가 6 넘어갈 수 없다. 그래서 R값의 범위는 0초가 6 미만. 이 범위에서 이제 잡아주는 거고요. 현재 0이 여기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Y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Y축. 그럼 0부터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래프는 0부터 6까지인데 여기가 4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걸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 자, 여기 극소, 여기 극대인데 여기 4야. 변곡점 내려. 됐지? 그리고 이렇게 찍 넣었을 때 요점 딱 내리면 이게 한 칸이잖아, 그지? 비율상 한 칸이 지금 2예요. 2 맞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니까 여기 2라고. 됐지? 2, 4 여기가 6입니다. 이해된다 지금 내 말? 그러면 우리가 0부터 6 사이를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정확하게 여기부터 이렇게까지 가서 여기 이렇게까지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 근데 어쨌든 무슨 값이 관심이 있으니까
최대값이 관심 있는 거니까 언제일 때가 최대야? 써봐도 4일 때가 극대죠. 이때가 4일 때가 최대이기 때문에 정답은 V4가 정답이고 R값이 4일 때. 값을 부피 값을 찾는 거네. 찾아야 돼. 야, 여기다 4 넣어라라는 뜻이야. 4 넣으면 16, 8, 6번. 여기다 4는 4, 2, 8, 4. 이게 정답이겠죠? 64, 아니 3번입니다. 사실 활용이 더 쉽다라는 느낌이 들어. 그지? 아닌가? 자, 배웠던 거 뭐 별거 없어요. 일단은. 자, 3차 여태까지 배웠던 거 들어와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4차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3차가 극값 가질 조건, 극값 조건. 그 다음에 4차 극값 가질 조건.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에서 최대, 최소 활용하는 거. 요 정도.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것들을 설명할 때 다 그냥 주저리 설명은 했지만 결국 다 뭐로 풀었냐?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프 그릴 때 항상 뭘 구했죠? 도함수 그렸고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위치관계 따져서 도함수 그래프를 먼저 그린 다음에 부호파, 증감 파악하고 원함수 그래프를 찍 그려서 고려해야 되는 구간만 딱 찍어서 문제를 풀었다. 이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는 안 될 것 같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